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험을 좋아하십니다. 툭하면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결혼 허락 맡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테스트 해보겠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선 얘야, 결혼하면 신혼집에 해주기로 한 돈을 내가 못 해줄 것 같다. 내가 5천만 원 해준다고 했지 않니?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돈을 못 해줄 것 같네. 미안하지만 그냥 너 모은 돈이랑 친정에서 주신다는 돈으로 신혼집 구해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계획이 많이 틀어지게 되어 난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도움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끼리 알아서 집 잘 구해 살겠으니 염려 마시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감동하셨나 봐요. 사실 너 어떻게 나오나 내가 테스트를 좀 해봤다. 너 성격 정말 좋구나. 내가 앞으로 잘해주마. 기본이다. 7천 해줄게. 하시며 해주시기로 했던 5천만 원에서 통 크게 2천 더 보태 7천만 원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테스트에 불합격했더라면 돈은커녕 결혼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좀 어이없고 황당은 했지만 그냥 시어머니가 좀 개구진 면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좀 지났을까? 그땐 아이가 없을 때라 저도 맞벌이 하느라 남편이랑 같이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그래서 낮엔 집에 없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꼭 낮에 저희 집에 방문해서는 문을 열어달라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혼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드렸죠. 저 퇴근하려면 7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마냥 밖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 알려드리면 집에 들어와 이것저것 살림 열어보시고 우렁각시처럼 저녁을 해놓고 호련히 가실 때가 많았어요. 저는 사실 성격이 무덤덤한 편이라 어머님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셔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 남편이 많이 예민해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번호 알려드리기 싫다면서 한 번씩 오고 가시면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며칠 뒤에 또 방문하시면 번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새아가 번호가 또 바뀌어져 있네? 왜 자꾸 바꿔? 바뀐 비밀번호 알려줘. 라고 하시며 역정을 내시곤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 네. 번호 유출되면 도둑 뜬다면서 그이가 바꿨어요. 라고 했더니 못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신랑시켜 바꾸자고 한 걸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3자 대면을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 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아들이 바꾸자고 한 건지 확인을 하셔야겠대요. 그러더니 문구용품 파는 데에서 보이는 거짓말 탐지기 장난감 있죠? 손 대면 찌릿하고 전기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셔서는 둘 다 차례로 손 대고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으려니까 어머님이 지금 장난 아니고 진실 게임 하는 거라면서 저 먼저 대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들이 비밀번호 바꾸라고 했어? 네가 바꾸자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네, 저는 절대로 바꾸자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계가 몇 초 돌아가더니 진실이라고 알려주더군요. 이제 남편 차례가 되어서 어머님이 기계를 바꿔 끼우려니 남편이 승질을 내면서 이런 걸 대체 왜 하냐고 짜증 부리더군요. 어머님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며 억지로 남편 손에 그 기계를 끼우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정말 네가 비밀번호 바꾸자고 했어? 정말이야? 그렇게 물으시니 남편이 당연하게도 짜증을 확 내면서
내가 바꾸자고 했어. 엄마가 자꾸 말도 없이 집에 오는 게 싫어서. 라고 했더니 기계가 뭔가 잘못되었는지 경보음을 내면서 거짓이라 하는 거예요. 저랑 남편 둘 다 너무 황당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님 표정이 부그락푸르락 하시더니 그것 봐. 네가 먼저 바꾸자고 할 리가 없지. 네 와이프 편을 그렇게 들고 싶었어? 엄마 바보 만드니 좋아? 세아가 정말 실망이다. 내가 니들 집에 좀 찾아오는 게 그렇게 싫어? 나 너무 서운하다. 그럼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할 것이지. 네 남편 시켜 비밀번호 바꾸게 하는 건 아니지. 엄마랑 아들 사이 갈라놓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니라고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고 남편도 어이가 없어서 엄마,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기계가 진짜 거짓말을 구별해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장난감이야.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곧 죽어도 기계를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기계라고 잘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제야 진정하시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바꾸자고 한 건 맞다고 아주 소리를 지르며 주장하니까 그제야 믿으시는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론 저희 없을 때 집에 안 찾아오셨고요. 그때는 황당해서 남편한테 저도 짜증내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잖아요. 장난감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진실을 구별하겠다는 시어머니 생각이요. 늘 의심이 많은 어머님이셨지만 그래도 평상시엔 잘 해주셨어요. 제가 아기 가지니 힘들겠다며 저 먹고 싶다는 음식도 다 해주셨고 배 부른 채로 회사 다니며 고된 업무로 힘들어할 때 그냥 관두라면서 모아놓은 3,000만 원 내어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은근히 속 깊고 자상하신 시어머니라 그런 에피소드쯤은 애교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쯤은 꼭 저를 시험해보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생일 한 달 전쯤이 어머님 생신이세요. 아이 없을 땐 제가 생신상 차려드렸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정신이 없어서 밖에서 사드렸습니다. 그날도 인당 8만 원 정도 하는 고급 한식당 예약해서 어머님 잘 대접해드리고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셨던 명품 지갑도 선물해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받은 것도 많고 하니 그 정도 해드리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 생일이라고 식당을 예약했다 하시길래 그날 시댁 가서 어머님 모시고 차로 이동하고 있었지요. 어머님이 불러주신 주소로 운전해서 갔더니 웬 허름한 분식집이 나오더라고요. 이 집이 떡볶이를 잘해. 우리 아들 어릴 때 자주 갔던 분식집이야. 며느리 생일 기념으로 오랜만에 여기 와서 한번 먹자. 하시더라고요. 한 접시에 2,000원 하는 그 떡볶이 집은 파리도 날리고 입구에는 페인트며 시트지도 다 벗겨져 있던 곳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데 안 온 지 오래되어서 기분이 나쁜 것 이전에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기한 마음에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머님이 어때? 여기도 괜찮지? 꼭 비싼 데서 먹어야 대접받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 네. 뭐 맛있으면 된 거죠. 맛은 있겠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진심이었거든요. 맛집 중에 이런 허름한 데가 많으니까요. 그 말에 남편이 더 기겁을 하고 놀라더니 뭐야, 며느리 생일인데 여기서 먹자고? 엄마, 지난달 엄마 생신 때 간 한정식만큼은 아니더라도 돼지갈비 정도는 사주셔야지. 그리고 그동안 와이프가 엄마 생신 때마다 얼마나 잘해드렸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깔깔 웃으며 장난이야.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내가 테스트 좀 해봤지.
시어머니가 사주는 거 투정 안 하고 다 받아들이나 궁금하더라고.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참 성격 좋아. 인상 찌푸리면서 어머님 어떻게 이런 걸 사주려 하세요? 하고 뛰쳐나가나 궁금했지. 라고 하시더니 스테이크집 예약해놨다며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체 왜 자꾸 그러냐고 짜증을 냈고 저도 어이없는 실소를 터뜨리며 자리를 이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은 그날 스테이크도 사주시고 저더러 인성 테스트 합격한 기념으로 주는 거라며 $3 금팔찌도 주셨어요. 정말 못 말리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 식의 몇 번의 테스트가 있었고 운이 좋았는지 그때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가 망가져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당신께서 사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꼭 사주고 싶다 하시길래 그럼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 냉장고가 10년도 더 된 중고더라고요. 그 중고 냉장고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이거 어떠냐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이건 10년이 넘은 거라 잔고장이 많을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대신 1, 2년 쓰던 중고면 괜찮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박수를 치시며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중고로 사준데도 별말 않고 받아들이네. 어찌나 알뜰하고 속이 깊은지. 내가 이래서 우리 며느리 좋아한다니까. 라고 기뻐하시더니 가전제품 가게에 들어가 최신으로 비싼 거 사주시더군요. 근데 저는 가식이 아니라 정말 중고도 상관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사람을 떠보시며 테스트를 하셨는데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 10년 차가 넘어갔는데 어머님이 아직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러시니 진짜 왜 저러시나 싶기도 했어요. 아직도 저한테 신뢰가 안 가시나. 이 정도 며느리 겪어봤으면 사람 어떤지 알만도 하실 텐데 하는 이유 모를 원망스러움도 스물스물 생겨났지요. 제가 좀 싫어하는 티를 냈더니 한동안 눈치 보며 안 하시더니 역시 재벌은 뭐 못 준다더니 합가 테스트를 살짝 시작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하시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자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건 외로워서 생기는 병 같다면서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워서 생기는 병이라니 솔직히 어머님이랑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 뵈어요. 그리고 어머님 댁 근처에 시이모님 2분 사시고요. 아버님을 20년 전에 여의셔서 홀로 사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주변에 친척들이 많아 잘 극복하고 살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앓는 소리 하시며 외롭다 외롭다 하시니 그냥 제가 먼저 어머님 그러면 저희 집 들어와 같이 사실래요? 집은 좀 좁긴 한데 방 하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그래? 너 정말 나랑 합가할 수 있어? 시어미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이냐?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저는 정말 어머님이랑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다 제 입맛에 너무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면 저만 이득이에요.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합가하자고 한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는 아픈 거 다 없어졌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나오나 떠보신 거죠. 이제 진짜 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시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시댁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지 좀 말라고요. 장난이든 뭐든 간에 자꾸 사람 마음 떠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귀담아 듣지 않으신 듯 했어요.
그냥 해본 말인데 왜 그러냐면서 예민하지 않은 며느리는 그냥 넘어간다며 아들더러 되려 뭐라 하셨다더군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묘하고요. 제발 좀 고치시길 바랐습니다. 이런 점만 빼면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망의 치매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어머님이 이모님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치매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연세 환갑이 넘어가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 치매 걱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누구는 치매 걸려서 사흘 밤낮을 밖에서 헤매고 다니다 발견됐다더라. 누구는 치매 걸려서 똥을 집에 다 발라놨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하셨댔나 봐요. 그러면서 역시 제일 중요하고도 궁금한 주제는 치매 노인의 거처였죠. 저기 김밥집 2층에 사는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대. 그런데 그 집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기네들은 못 모시겠다고 요양원에 보내버렸나 봐. 그래? 하긴 그 집 좁기도 하고 애들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치매 노인을 봐?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그래도 좀 모시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판정 나자마자 보내버린 거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기 대로변에 랄랑 많이 심어놓은 집 알지? 거기도 할머니가 치매시잖아. 근데 거기는 큰아들이 지금 10년째 모시고 산다더라고. 며느리가 고생이지. 대단해.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셨던 어머님과 시이모님들이었는데 댁으로 돌아오니 왠지 착잡하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그날 나누셨던 치매 관련된 대화들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마, 어멈은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치매요? 글쎄요.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어머님이 애가 타신 듯 요양원도 좋다고는 하던데 요즘 뉴스 보니 사건 사고가 많아. 힘없고 판단력 없는 노인네들이라고 막 다루는 데도 많고 라고 하시길래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죠. 만약 요양원 모시게 된다면 제가 엄청 정성 들여 알아보고 좋은 데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성에 안 차신 게 느껴졌습니다. 그쯤 되니 어머님이 원하는 대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치매 걸리셔도 제가 모시겠다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당신 아들에게는 하지 않고 매번 며느리만 잡아 테스트하듯 떠보는 게 이제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도 갱년기인지 아니면 어머님의 그런 고약한 장난에 이골이 난 건진 몰라도 어머님 원하는 대로 대답해드리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치매 걸리셔도 경증이면 저희가 모시겠죠. 시누이는 싱가포르 가서 살고 있고 주변에 자식이라고는 저희 남편 하나뿐인데요. 그냥 대답 않고 대충 얼머무리다가 통화 끊었습니다. 어머님이 그게 너무 서운하셨나 봐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시길래 제가 남편에게 사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못 말리겠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좀 달래드리고자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깜짝 방문을 하려고 남편과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평상에서 등을 돌리고 전화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화 내용 들어보니 친구분이랑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뭐 요양원을 좋은 데를 알아보고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빈말이라도 그냥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하면 좀 좋아.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무던하고 그랬던 앤데 10년 결혼해 사니 이제 내가 우스운가 봐. 어머님은 그렇게 제 험담을 친구분께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해 인기척을 내려고 하길래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죠. 어머님은 그렇게 계속 통화를 하셨어요. 내가 치매 걸린 척을 좀 해보려고.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이것들 정말 나 요양원 넣어버린다고 하면 나 정도 떼고 이것들이랑 영 끊고 살 거야. 그리고 싱가폴 딸내로 가려고. 괘씸하잖아. 라고 하시며 열변을 토하시길래 제가 조용히 남편 끌고 밖으로 나왔죠. 못 들은 걸로 해. 알았지? 나 진짜 이번엔 어머님 못 받으려. 제가 비장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니 남편도 침을 꿀꺽 삼키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밖에 좀 있다가 어머님께 전화해 시댁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어쩐지 꽁한 티를 내시더군요. 보고도 못 본 채 집안일 하고 그러시더니 차 한잔 하자며 앉으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슬쩍 밑밥을 까시는 겁니다. 요즘 열쇠를 어디다 놨는지도 자주 깜빡하고 된장찌개에 간장을 넣는다는 걸 식초를 부어버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대학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며 심각한 얼굴로 어머님께 내일 당장 대학병원 같이 검사 받으러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시며 한 번 더 다른 병원 가보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검사 받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치매 초기 증상 맞는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받으러 가요. 어머님 가신 병원 어디예요? 소견서 받으러 지금 빨리 가요. 어? 아니, 지금 당장 가는 건 좀 오바고. 아니에요. 어머님 빨리요. 그 병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하게요. 제가 전화기를 들며 재촉하자 어머님은 엄청 당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머님은 애초에 병원 가신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렇게 얼머무리시다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한 듯 새빨간 얼굴로 안방으로 급하게 들어가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눈치를 주며 시작하자고 했죠. 우리 엄마 치매면 어떡하지? 그러게, 빨리 약을 드셔야 할 텐데. 그럼 진행이라도 늦춰진다잖아. 제가 남편이랑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걱정하는 척을 했더니 어머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는 게 방문 사이로 보였어요. 제가 더 오바하며 말했죠. 어머님 치매 판정 받으시면 어떡하지? 저번에 보니까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 꺼려 하시던데. 그렇긴 한데 우리도 애가 아직 어리니 집에서 모실 순 없잖아. 그치?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드려도 문제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나 비싸? 그럼 당신도 일 나가야겠다 이제. 뭐? 애 키우고 공부 가르치느라 일부러 맞벌이 안 했잖아.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나가서 일하라고? 어머님 요양비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야? 난 그럼 대체 언제 쉬어? 그럼 요양원비를 나 혼자 다 대라고? 너무한 건 너지. 그렇게 저랑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척을 했더니 어머님이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나오려고 하시더군요. 얘들아, 사실은 그 타이밍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엄마 뒷산에 두고 와야지. 그 말에 제가 맞장구 치며 뭐? 그건 너무하다. 뒷산은 금방 찾아오실 테니까 먼 산에다 두고 와. 설악산 같은데 말이야. 라고 하며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해 얼굴이 일그러지니 남편도 표정 관리한다며 헛기침 하더군요. 저희 부부의 말에 어머님이 엿듣다 충격을 받으셨는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방으로 가 문을 활짝 열고 서프라이즈! 어머님, 다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치매 걸리신 척 하길래 저희도 역으로 한번 소개드려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좀 그만 치세요.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신뢰가 안 가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며느리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하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울상을 지으며 그럼 장난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이 껄껄 웃으며 밖에서 엄마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면서 일부러 골려주려고 대본 좀 짜봤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군요. 정말이야? 니들 나 속인 거야? 나 뒷산에 버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어머님, 치매 걸리셔도 저희가 모실게요. 그럴게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자꾸 저희 맘 떠보는 버릇 좀 고치세요. 네?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이 무안한 듯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어머님 모시고 밖에 나가 외식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며 마음을 풀어드렸네요. 어머님도 나중에는 미안하다 하셨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의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떠보는 일도 없었고 매사 언행에 신중하려 노력하시더라고요. 호되게 당하고 나니 어머님도 놀라셨던 거죠. 그런 모습에 저도 괜히 마음이 더 찡해 잘해드리려고 했고요. 참 어떻게 보면 복장 터지지만 귀여운 저희 시어머니죠. 어머님 방식이 서툴러서 그렇지 얼마나 사랑이 고프시면 그러실까 싶어서 저도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